2021년에 조사한 KB금융그룹의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요, 고양이의 경우 평균적으로 1년에 1회 정도 동물병원에 방문한다고 합니다. 아직 고양이는요, 정말 아플 때만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방접종이나 혹은 건강검진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비율은요, 생각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전염성 질병의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더라도요, 종합백신이나 광견병 접종은 필수로 해주시는데요, 아직 고양이 백혈병 역시 접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국내에서 무려 7%의 고양이가 걸린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고양이 백혈병은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떤 경우 필수로 예방접종을 해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자극이 적고 종양 유발의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백혈병은요,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에서 발병하고요, 사람의 백혈병과는 달리요, 고양이 간에 옮길 수 있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하지만 종이 다른 사람이나 강아지에게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요, 2021년에 아이덱스 조사에서 무려 약 7%의 고양이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했는데요, 주로 길냥이에서 감염이 많이 발견되었고요, 실내 고양이의 경우는요, 외출묘나 길냥이 입양 시 다른 고양이에게 전염을 시켜 발견되기도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고양이 백혈병의 무서운 점은요, 일단 감염이 되면 치료 방법은 없으며 2-3년 내에 감염된 고양이의 80%가 죽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또한 증상이 없더라도요, 잠복된 형태의 감염도 가능해서 언제든 갑자기 백혈병 증상이 발병하거나 다른 고양이에게 전염이 가능한 그런 질병입니다. 고양이 백혈병은요, 감염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요, 허피스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와 비교해봤을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입니다. 보통 감염되는 경로는요, 고양이 타액 및 콧물 등을 통해서인데요, 동거묘 사이에서 식기를 함께 사용한 경우 발생하거나 길냥이에서요, 엄마 고양이를 통해 새끼 고양이들이 감염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고양이 백혈병의 증상으로는요, 우선 무증상으로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진행할 경우 빈혈로 인해 잇몸이 창백해지거나 식욕이 줄고요, 체중이 감소하며 열이 나기도 합니다. 또한 감염 부위에 따라 림프종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 및 장기에서 종양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면역 체계를 완전히 손상시키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호흡기 질환 등의 2차 감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요, 면역이 없어져 버려서 허피스나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 혹은 전염성 복막염과 같은 다른 질병에 굉장히 쉽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큰 문제는요, 고양이 백혈병에 걸린 고양이 중 대략 30% 정도는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잠복기 동안에는요, 건강해 보이기 때문에 입양을 통해서 실내 고양이에 옮기거나 혹은 보호소와 같은 집단 사육시설에서 수많은 다른 고양이에게 전염을 유발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해 보이더라도요, 길냥이를 입양한다거나 집단 사육시설에 있던 고양이를 입양한다면요, 반드시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 고양이 백혈병은요, 예방접종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예방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요, 고양이 종합백신이라는 FRCP 백신으로 허피스, 칼리시, 범백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경우는 많지만은요, 아직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백신은 생소하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실내에서요, 외동묘를 외출 없이 키우신다면 상관이 없지만은요, 다묘 사육 가정이시거나 길냥이나 혹은 보호소 고양이를 입양 계획 중이시라면요, 고양이 백혈병의 의무를 검사 후에 고양이 백혈병 접종을 해마다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부는요, 고양이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접종 후 FISS, 펠라인 인젝션 사이트 살코마라고 하는 아주 드물게 고양이 주사 부위에 종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 때문인데요, FISS라고 하는 주사 부위 종양은요, 접종 후 약 12,000마리당 1마리꼴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는요, 사실 백신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백신에 포함된 부영제가 유력한 유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에는요, 항원항체 반응을 잘 일으켜 항체를 잘 만들어지게 하는 여러 부영제라는 것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부영제가 백신 맞은 자리에 염증을 유발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요, 염증으로 인한 종양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자 부영제가 없이 만들어지는 백신도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자극이나 통증을 줄여주고자 0.5ml의 아주 소량의 주사 용량만으로도 같은 면역 효과를 내게 만들어진 그런 백신도 있습니다. 이제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험성이나 혹은 통증은 거의 없고요, 백신으로부터는 질병의 예방이라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고양이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한 것입니다. 미국 수의사회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이제 고양이 백혈병 백신은요, 코어 백신으로 분류하고요, 1살 미만에서 2회 접종 후 고양이가 외출묘거나 혹은 여러 마리를 키우는 가정이라면은요,
해마다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수의사의 가이드라인은요, 안전한 백신의 접종을 위해 백신은 가능하면 보조제가 없는 백신을 사용하고요, 백신을 매번 돌아가며 다른 부위에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백혈병은요, 치명적인 질환임에 분명하지만은요, 백신을 통한 예방이 가능하고요, 만약 백혈병에 걸렸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해준다면은요,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 기간을 굉장히 길게 늘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사육 과정은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기 진단과 접종을 통해 다른 고양이로 전염되는 것을 막고요,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베링거 인게라임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한 고양이 예방접종 캠페인 영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 백혈병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 부영제가 안 들어가서 안전한, 또한 절반 용량의 자극이 적은 고양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